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4장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계어를 배워봤었죠. 오늘의 주제는 기계어 밑에는 뭐가 있을까? 기계어 밑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계어 밑에는 기계가 있겠죠. 예,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PC죠. 데스크탑 내부를 보는 거고요.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렇게 들어갈 건지. 여기는 이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노트북 껍질을 케이스를 벗긴 거고요. 지금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이제 머드보드 주기판에 들어가면 칩들이 보이겠죠. 회로들이 보일 겁니다. 이 상에서 기계화가 수행이 될 텐데 또 좌측에 보시는 게 여기 하나 이제 칩이죠. 칩의 전선과 연결되는 다리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칩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판때기 하나하나가 이제 칩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오너 칩, 실제로 쓰는 용어입니다. 칩 하나의 시스템을 다 담자는 연구가 시스템 오너 칩이죠. 우스개로 들어가 봤고요. 이때 칩을 볼 텐데 이런 그림은 CPU 내부의 그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림을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아는 단어가 여러 개 있을까봐, 혹시 게이트 어레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없죠? D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램 중에 다이나믹 램이라는 거고요. 롬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뭐 G80이나 CPU라는 그림도 있고요. 컴퓨터 전체의 그림인데 또 뭐 아는 단어가 없나요? 네, 요렇게 생긴 것들, 그림들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게이트라는 겁니다. 게이트. 오늘 이런 게이트 관련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나 이런 컴퓨터 전체 시스템은 게이트들이 모아져서 만든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가 어떤 게이트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떤 회로를 만들려면 게이트를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볼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회로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 만들지도 못하고요. 예, 게이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이트는 문이죠. 문입니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쓰는 게이트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전류가 지나다니면서 변환하게 되죠. 이런 게이트를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것에 관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로직 서킷이라고 합니다.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논리 회로. 논리회로에 논리라는 말이, 라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회로를 만드는데 그 회로상에 돌아다니는 값이 논리값이라는 거죠. 논리값이라는 말은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수가 들어가는 거죠. true는 1이고 false가 0이라면 전압이 5V이면 예를 들어서 true라고 판정하고 0V라면 0이라고 판정하는 식.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요 밑에 있는 구멍난 판을 빵판이라고 합니다. 빵판. 빵을 굽어내는 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요. 원래 영어 이름이 브래드보드입니다. 이걸 그대로 ARD 그대로 번역한 게 이제 빵판이 되는 건데, 요 놈을 말합니다. 요 놈을. 이게 빵판이고, 빵판 위에 이런 부품들을 꽂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게 이게 LED죠. 이게 다리가 3개 있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선이고요. 요 놈은 저항은 다들 보셨죠? 아마 보셨을 테고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빵판에 꽂히는 부품들 중에 게이트라는 놈이 있는데, 이 게이트가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변환된 신호가 나가는 역할을 하니까 게이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들이 많습니다. 논리회로에 쓰이는 시뮬레이터.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수업에서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덧셈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요. 실제로 만들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리회로라고 했죠. 논리회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논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 걸 논리식, 뭐 영어로는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논리식. 논리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logic diagram이라고 합니다. 논리도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또는 진리표, truth tab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회로의 기능을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을지 하나로 찍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두 개로 찍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편할 듯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즉 게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좌측에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and, or, not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CS 배울 때 논리 연산자,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있죠. 그 논리 연산자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라는 것만 다르고요. 그래서 and 역할을 하는 게이트를 and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식으로는 곱셈 기호를 빌어서 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A와 B를 AND 하는 거죠. 또는 우리 수학에서도 곱셈 연산자는 생략 많이 하죠. 그냥 A, B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A와 B를 AND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게 논리도를 말하는 거죠. 논리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논리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진리표가 남았죠. truth table. 진리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해당하는 회로가에 입력 가능한 모든 신호에 대해서 정답을 다 나타낸 표라서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정답을 표현한 거라서 진리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 AND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두 개니까 하나를 A라고 부르고 하나를 B라고 부르면 A, B 값이 00일 때부터 01, 10, 11 총 4가지 입력이 가능하죠. 이진수니까요. 그런데 AND 연산은 입력값 두 개가 다 1일 때만 1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0이 나가는 게 AND 게이트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다 명시를 했으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표라고 합니다. OR 게이트는 모양이 AND 게이트와 좀 다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른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끝이 뾰족합니다. OR 연산은 덧셈 연산자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면 A 신호와 B 신호를 OR 한다라고 하고요. OR 게이트는 두 개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가는 게이트가 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00일 때만 0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1이 나가는 게 OR 게이트입니다. NOT 게이트는 신호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림이 깨졌는데 이 그림은 무시하시고요. 입력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의 신호가 나가는데 NOT 게이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실제로 끝에 있는 동그라미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 동그라미가 없이 나타나는 게이트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게이트도 있죠. 얘는 버퍼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끝에 있는 동그라미를 붙이면 NOT 게이트가 됩니다. 실제로 동그라미가 NOT를 의미하는 겁니다. A 인버스 햇을 씌우기도 하고요. 또는 A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기도 합니다. 식으로는요. 그래서 입력이 하나 0은 1로 나가고 1은 0으로 나가는 게 NOT 게이트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론상으로 이 세 가지의 게이트만 있으면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가 가장 필수적인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회로를 만들 때 편의성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게이트들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XOR 게이트이죠. XOR. 여기서 X라는 단어의 의미는 exclusive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면요. XCLUSIV입니다. 그래서 exclusive의 X를 빌어서 XOR 게이트라고 하고요. OR 게이트에 선을 하나 더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회로도를 표현합니다. XOR 게이트는 또한 심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OR에다가 선을 하나 더 뭉친 셈이죠.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XOR은 exclusive니까 입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이 나가는 회로가 XOR 게이트입니다. 둘 다 들어오면 0이 나가는 게 OR 게이트와 다르죠. 실제로 XOR 게이트는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쓰이는 예를 설명드리죠. 그리고 AND에 NOT를 붙인 NAND 게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NAND 게이트 몇 개가 집정된 칩을 만들었다, 메모리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NAND 게이트는 AND 연산을 한 후에 NOT를 붙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붙이면 AND N이라고 붙이는 게 AND 뒤에 NOT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NAND라고 붙였습니다.
AND 뒤에 not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가 no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 AND B에 not hat을 붙이죠. 그래서 NAND 게이트는 AND에 not이니까 AND 게이트 출력 결과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올 때만 0이 나가는 게 NAND 게이트입니다. 또한 OR 뒤에 not를 붙이는 NOR 게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OR 게이트 다음에 동그라미 붙이고요. OR 게이트 연산한 후에 not를 붙이는 식입니다. 당연히 출력 결과도 OR 게이트와 반대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 NAND나 NOR 게이트를 만들었냐면 실제로 이론상으로 NAND 게이트만으로도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 세 개만 있으면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NAND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NAND 게이트 하나로만 회로를 많이 만들고요. 또한 NOR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또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품을 쓰는 게 편리한 면이 있어서 보통 회로를 만들 때는 NAND 게이트나 NOR 게이트만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게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실제로 그럼 게이트로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논리회로라는 과목에서 실습하는 장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빵판 위에 부품들을 꽂아서 씁니다. 그죠? 나머지 것들은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그놈은 뭐 레귤레이터, 뭐 전류를 증폭하거나 균일하게 하는 회로고요. 스위치들이 있고요. 밑에 빵판 있죠. 실제 이런 빵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항이나 LED 같은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칩이 하나 보입니다. 이 칩을 확대하면 좌측 그림처럼 보이는데 7400이라는 칩입니다. 7400이라는 칩은 안에 낸드 게이트, 아까 회로도를 보여드렸죠. 낸드 게이트 4개가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좌측 하단에 보면 요게 예를 들면 A 데이터가 되겠죠. 얘가 이제 B 데이터가 되고 요게 출력이라는 게 뭐 X라는 출력이 되는 셈일 겁니다. 그래서 낸드 게이트 4개짜리 회로를 칩으로 만든 거죠. 보통 패키지라고 하는데 7400 칩입니다. 그래서 요 칩을 사서 빵판에 꽂아서 원하는 회로를 만드시면 돼요. 실습 시간에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상단에 보시는 엘레파츠라는 온라인 부품 쇼핑몰이 있습니다. 나중에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올려 드릴 텐데요. 뭐 국내에서는 엘레파츠나 디바이스 마트 등의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뭐 7400 이런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쭉 나옵니다. 이 칩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칩이고요. 그 패키지고 가격이 하나당 2,600원이네요. 예상보다 게이트 4개가 2,600원 비쌉니다. 500개를 살 때는 개당 1,6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네요. 만약 한 개를 사실 거면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게이트의 사용법을 보시려면 뭐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 상품 정보를 보는 창이 있습니다. 예, 참고 자료가 있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쭉 설명이 나옵니다. 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런 낸드 게이트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낸드 게이트가 들어있는데 뭐 칩의 다리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많으니까 4개 게이트가 섞여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 A, B, Y가 있죠. 그래서 A가 입력이고 B가 또 다른 입력이면 Y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VCC나 그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것도 칩이니까 칩에 구동 전력이 들어가는 포트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연결되면 되겠죠. 여기 배터리가 연결되면 됩니다. 빵판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쓸 겁니다. 이 링크도 설명 나중에 영상 밑에 하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습을 할 텐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회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조합 논리회로가 Combinational Logic Circuit, Combination이라는 거고요. 순서 논리회로는 Sequential 논리회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복잡하게 짐작이 되시나요? 아마 이 단어 때문에 조합 논리 회로가 더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순서 논리 회로가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 회로가 순서 논리 회로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조합 논리 회로, 조합 회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합 논리 회로 중에 가장 심플한 게 덧셈기, 우리말로는 이제 가산기라고 번역을 하네요. 애더, 덧셈기입니다. 근데 반가상기라는 게 있는데 반은 반쪽짜리 가상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가상기라는 의미죠. 요걸 설명드리고 첫 번째 영상을 마칠 텐데 덧셈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 비트 더하기 A 한 비트 더하기 B 한 비트를 하는 가상기, 반가상기를 만들 텐데 A가 0, B가 0부터 A가 1부터 B가 1까지 총 4가지 입력이 있죠. 지금 반가상기의 진리표를 만들어 봅니다. 회로를 만들어 볼 때는 첫 번째가 진리표를 만들어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회로의 진리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 B가 0, 0일 때는 썸은 0이고 캐리, 자리올림이 0이죠. 0을 더하면 10, 10을 더하면 10. 그런데 1을 더할 때는 0이 되고 자리올림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예, 이제 입력이 가능한 모든 가능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두 종류고 하나는 썸이고 하나는 캐리다라는 게 확정됐습니다. 이제 썸과 캐리를 별도로 생각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을 보면 이 출력 결과를 잘 보면 어떤 게이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썸은 XOR죠. XOR 게이트와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B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XOR 게이트를 통과한 그 값이 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캐리를 보면 캐리의 출력 결과를 보면 AND 게이트와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따서 A와 B가 들어가서 AND 게이트를 통과하면 그게 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논리도입니다. 반가상기에. 그래서 진리표를 만들고 논리도를 바로 그릴 수 있다고요. 또는 진리표를 만들고 논리식도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썸은 A와 B를 XOR 한 게 썸이고요. 캐리는 A와 B를 AND 한 게 캐리입니다. 이게 반가상기입니다. 그래서 반가상기 한 비트짜리 반가상기를 만들었죠. 이건 논리식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반가상기를 실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안녕.